혹은 한남더일에 사시는데 월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가난한 것이냐? 노인빈곤율 지표에는 가난한 걸 잡히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OECD의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노인빈곤율 1위라고 나오는데 또 TV나 미디어에 보면 반대의 이미지가 또 나와요. 청년들은 돈이 없는데 노인들이 대한민국의 부를 다 가지고 있다. 뭐 부자 노인들도 많은데 왜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이렇게 높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잘못된 번역과 해석이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제품을 팔 때 모델을 노인으로 쓰면 안 좋다. 네, 최근에는 하이면 TV를 보면 트로트 가수 그 젊은 분 노인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렇게 활기차게 춤추고 네. 막 그쵸? 그렇게 했는데 편하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액상 음료 만드니까 예. 우리도 먹는 음식으로 포지션이 돼서 하이면이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거죠.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노인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결국에는 겪게 될 미래고요. 또 거기서 또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한데요. 간병이나 요양, 고독사, 언젠가는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두려움에 우리가 떨고 있는 사이에 이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부의 기회를 찾은 젊은이가 있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케어닥의 대표 박재병이고요. 네. 케어닥은 고령화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이고 이제 막 8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오늘 회사 광고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네. 제가 너무 좋은 책을 하나 봤어요. 아우, 실버 감사드립니다. 웨이브라고 이제 작가님이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아, 제목이 좀 그런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노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왜냐 이런 책을 보는 것 자체가 좀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나이 들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빈동님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제 SNS 썼지만 정말 형광펜으로 막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쓰다 보니까 빈칸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나이를 불문하고 꼭 읽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왠지 지금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늙어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거기서 젊은이들이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부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5년이 지금 이거 초고령 사회더라고요. 넘었죠. 65세 네. 이상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문제다, 위기다, 부담이 된다. 젊은 층의 허리가 휜다. 봉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기회가 될까요? 제가 실버 웨이브라고 책을 제목을 짓게 된 거는 이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 좀 따왔어요. 이제 미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네. 이제 1의 물결이 농업혁명, 2의 물결이 이제 산업혁명, 네. 공업혁명, 3의 물결이 이제 정보화혁명이라고 봤는데 글로벌하게 이제 봤을 때 그걸 고령화는 전지구적 문제이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기회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산업적 변화의 이제 기회의 물결이라고 봐서 우리는 노인이 꼭 복지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산업의 기회로 보자, 성장의 기회로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실버 웨이브. 좀 쉽게 얘기한다면 예전에 노인하면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됐는데 네. 반대로 돈을 벌 수 있는 대상이다.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저는 노인에 대한 오해가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그 노인 하면은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다. 이런 이미지잖아요. 네. 모두가. 그 노인이 누굽니까? 노인이 누구냐에 대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법적으로는 한국은 65세 이상이면 정부의 지원을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65세라는 기준이 1981년도에 생겼고 네. 그때 평균 수명이 66세였습니다. 아, 그럼 그때는 65세 노인이 되면 네. 1년 뒤에 1년 돌아가실 뒤에 수, 죽음을 앞둔. 죽음을 앞둔 사람을 노인이다라는 인식이 지난 3, 40년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거는 곧 죽을 사람이라는 인식이 대한민국 전체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3, 40년간 수명도 20년 넘게 늘었고 근데 우리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100살까지 살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65세부터 예를 들면 85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하면 그 20년간의 모든 사람이 한 노인인가 혹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노인인가에 대한 고민은 새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옛날에 60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가 20대 때는 저 44인데 44 때면은 그냥
저기 여자로서는 끝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20대처럼 보십니다. 아니 진짜 그렇지 네. 않다는 걸 느껴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구나. 네. 첫 번째 오해는 노인을 아이처럼 보는 시각이 있다. 네. 첫 번째 노인을 아이로 보는 거는 결국에는 복지 수혜자로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해줘야 되는. 네. 즉 1981년도 그 사회복지법이 생길 때 노인복지법이 생길 때 취약계층에게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 됐으니까 조금 부양이라는 걸 해보자. 그래서 아이 돌봄도 하고 장애인 돌봄도 하고 노인 돌봄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즉 세금을 걷어서 취약계층을 하자라고 했고 그 중에 가장 많았던 계층이 노인이었던 거죠. 그 노인한테 노약자라고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과 아이는 같은 프레임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럼 노인과 아이는 같은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형태인 거죠. 근데 제가 문득 떠오르는 추억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생각해보면 그때 그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프로그램이 뭐 색종이 접기, 네. 춤 애기 같은 춤 추기 네. 뭐 그런 거였는데 네. 지금도 그런가요? 여전히 그러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저희를 필두로 해서 좀 그런 프로그램을 바꾸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근데 기존의 업체들 혹은 산업에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봤더니 아이 돌봄과 노인 돌봄이 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렇죠. 네, 식사를 챙겨드리고 네. 혹은 부축을 하는 행위가 행위로 보면 비슷한데 그걸 받는 주체가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다 네. 생각 있고 경험 있고 연륜이 네. 있으신 분들인데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이란 걸 겪어보지 못했던 아이와 60년, 70년을 성인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은 매우 다른 주체인데 그렇죠. 공급자들이 행위가 같다 보니까 아이 돌봄과 노인 돌봄을 좀 같다라고 착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빵 터진 게 60대 어머니에게 엄마 왜 그 경로당 안 가세요? 하면 네. 어떻게 반응하는 네. 거예요? 저희 이제 어머니가 화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어머니가, 예. 네, 경로당에 예전에 화투를 치러 가셨어요. 소일거리로. 네. 근데 최근에 안 가시는 거예요. 7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여쭤봤죠. 왜 안 경로당 안 가냐 아마. 했더니 거기 순 할매들밖에 없는데 내가 왜 가냐. 우리 눈에는 엄마도 할매인데. 네, 65세가 넘으셨으니까 예. 70세가 되셨는데 왜 안 가냐 했더니 그들보다 70대보다 많은 8, 90대가 경로당을 장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허드렛 일만 하고 거기서 서열이 생기는 네, 서열상에서 그러니까 할매들이 있는 그쵸, 저를 안 가는 할매가 된 거죠. 저는 이거 좀 놀라웠거든요.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저도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오해다. 네. 저는 좀 뭐랄까 편하게 말해보면 네. 오해이자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우리 언론이 가스라이팅한 거야? 가스라이팅을 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게 TV를 틀면 노인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일단 이미지가 1번 나오는 이미지가 폐지 죽고 리어카고 가고 그런 부분들은 이게 똑같이 아까 했던 노인은 복지 대상자이니까 우리가 뭔가 해줘야 되는 것처럼의 이미지가 이제 계속 반복 재생됐던 해줘야 되기도 하고 우리한테 짐같이 느껴지기도 네. 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또 반대로 이게 두 번째 문제는 이미지도 문제인데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왜요? 네. 이게 노인 빈곤율을 한국은 그냥 단순히 그대로 해석하면 가난한 노인이 얼마나 많냐라고 해석을 하는데 숫자로. 네. 예. 근데 그것에 대한 있는 실질적인 의미는 그 해당 국가의 소득의 중위소득자의 소득의 분포를 나누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얼마 버느냐를 네. 기준으로 빈곤율을 잡았다. 65세 인구와 청년 인구의 소득 비교거든요. 그렇죠. 근데 65세 넘으면 저희가 월 버는 돈은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까. 네. 예. 근데 그걸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부자냐라고 아니냐 물어볼 때 네. 월급이 얼마냐 묻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 사세요? 자산이 얼마세요? 순자산이 얼마야로 묻는데 네. 근데 노인 빈곤율 지표에면 유독 소득을 묻는 거죠. 그러면 그 빈곤율을 따질 때 예를 들어서 뭐 반포 아파트 압구정에 사는지 네. 어디 다른 곳에 사는지 그런 거는 고려하지 자산은 않고 빠져 있고 월 얼마 들어오느냐. 맞아요. 예를 들면 원베일리 네. 좀 유명한 혹은 한남더일에 사시는데 월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가난한 것이냐? 노인빈곤율 지표에는 가난한 걸 잡히는 거예요. 몰랐어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OECD의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노인빈곤율 1위라고 나오는데 또 TV나 미디어에 보면 반대의 이미지가 또 나와요. 청년들은 돈이 없는데 노인들이 대한민국의 부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기사도 동시에 보잖아요. 맞아요. 잘못된 해석인 거죠. 한국이 자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 훨씬 나라거든요. 높고, 네. 그러면은 그거를 바로 이제 유동성 있게 현금으로 돌릴 수 없을 뿐이지. 맞습니다. 빈곤율이라는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잘못 해석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부자 고객이 많다. 네. 반대로 유동할수록 기회가 커지니까 기회가 숨겨진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다면 네. 소비층이 됐을 때 소비열이 상당히 맞습니다. 높게. 생각해보면 실제로 저희가 고급 백화점에 가면은 그 손주한테 아이들한테 비싼 거 사주시는 분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시잖아요. 네. 엄마 아빠는 사실 그날 벌어서 맞습니다. 네. 뭐 학원비 쓰고 막 생활비 쓰느라 여력이 없는데 그런 차원으로 보면 단편적으로 그게 예인 거죠. 뭐 부자 노인들도 많은데 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가 보다 했는데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잘못된 번역과 해석이었다. 통계에 오르다. 네. 제가 대기업 임원했다가 이제 퇴임하신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은 일할 수 없다는 것도 오해가 아닌가. 현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아까 81년도로 넘어가서 내가 태어나던 시절. 네, 당시에 이제 노인복지법이 제정될 때의 이제 정년과 지금도 사실 정년이 막 늘지 않았잖아요. 안 늘죠. 왜냐면 회사가 부담되니까 오래 데리고 있어요. 안 늘었는데 수명은 이렇게 늘었는데 정년은 안 늘었는데 그만큼의 갭만큼 사실은 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60세에 은퇴하시면 5, 6년 정도 자기 활동하시다가 1, 2년 정도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는 사이클이었다고 하면 그동안 퇴직금 쓰고. 네. 근데 지금은 만약 60세에 은퇴하시면은 20년을 뭔가를 하셨다가 1, 2년 정도 아프셨다가 해야 되는데 그 20년의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만큼을 사실은 이제 근로행위에 대한 의욕이 더 필요한 거고 필요한 것과 그들의 의지가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신체적으로도 40대와 50대와 비슷한 나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스스로를 노인이라 생각하냐라고 65세 여쭤봤어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네, 여쭤봤는데 당신은 노인입니까? 네, 아니다 라고 대부분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65세 어르신들한테 그럼 몇 살부터 노인인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75세, 80세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었더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프면 그게 그때부터 노인이다. 스스로 노인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저 되게 희망이 되는 게 지금 그렇다면은 저희가 70대 됐을 때는 또 그 기준이 올라가야죠. 네. 그때 70대 때 우리 젊게 살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그러니까 우리 젊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법정 연령이 아니라 신체 연령. 내 마음의 나이. 신체 연령과 마음의 연령이 얼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그럼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몇 살이십니까? 한 전 20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지루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제가 인생책이라는 표현을 쓰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세요, 빈둥님들. 제가 아무데나 인생책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근데 저는 만약 이 책에 그 제목을 붙인다면 노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꾼 인생책. 그러니까 그게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꿨지만 나의 노화를 대비하는 시선도 바꿨어요. 저는 막 이렇게 흰머리만 나도 우울해지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나 이제 끝났나 봐. 그랬는데 이거 보면서 내가 나이 들어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활기차고 건강할 수 있다. 우리 조수빈 큐레이션 계속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재밌었던 게 여러 대목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보면은 아까 자기를 노인을 생각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제품을 팔 때 모델을 노인으로 쓰면 안 좋다. 네, 이게 대표적으로 이 검증된 사례인데요. 글로벌하게 하인즈라고 우리 케찹 브랜드가 있잖아요. 1955년에 하인즈 케찹 만드는 식품회사가 미국도 고령화가 되니까 우리 선제적으로 고령 식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시니어를 위한 식품이라고 딱 만들었어요.
안 사는 거예요. 안 사. 근데 마트에 가니까 이 신여식품을 좀 이제 진열대 가고 구경하는 나가 너무 노인처럼 보여질까봐 안 사시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1970년도에 거기도 똑같이 독거노인 문제랑 네. 노인들의 낙상 문제가 생기니까 펜던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낙상이 일어났을 때 응급 벨이 울리는 형태. 굉장히 좋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거나 넘어졌을 때 우리는 빨리 가서 노인을 이렇게 부축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목걸이를 어르신들이 찾았을까요? 나 노인. 네. 그런. 예를 들면 느낌 이런 거예요. 마치 내가 미아가 맞아, 된 맞아. 아이처럼 혹은 이제 일종의 애견 목걸이 애견 이런 목걸이 것처럼 맞네. 이게 일종의 낙인효과 되는 거예요. 이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나는 곧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형태가 예. 된 거고 우리가 가장 최근에 많이 보는 TV를 보면 하이뮤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하이뮤이 최근에 굉장히 잘 됐는데 네. 10년 전에는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비용도 비쌌어요. 이 하이뮤이 타겟했던 게 노인 인구가 커지는 걸 보고 노인 식품 산업에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착각했던 게 그냥 노인들한테 비싼 거 한번 팔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 또 하나서는 이거를 이제 파우더 형태로 건강식입니다. 소고기 드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파우더 형태로 팔았더니 어르신들 먹기 불편한 거예요. 즉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패턴과 생각 없이 노인식품 만들면 잘 될 거야 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실패를 한번 딛고 얘네가 리뉴얼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인 건강식 파우더 이렇게 팔았다고 하면 최근에는 하이면 TV를 보면 트로트 가수 그 젊은 분. 노인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렇게 활기차게 춤추고 네. 막. 그쵸. 그냥 건강한 이미지, 아. 근육을 챙기세요. 근육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욕구가 있는 사람이 시니어였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편하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액상음료를 만드니까 예. 주요 소비 계층이 시니어도 됐지만 우리도 먹는 음식으로 포지션이 돼서 하이뮤이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거죠. 사실 시니어 마케팅 할 때는 이걸 좀 숨겨야 된다. 페르소나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에이지리스, 나이가 없고 그냥 그들의 욕구에 집중해야 되는 교훈인 거죠. 노인을 위한 집의 구조는 뭐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아직? 지금의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어르신들은 베리에이션이 다양하잖아요.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그리고 예전의 노인처럼 막 돌아가시는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르신들이 성인이다, 소비자다 이런 형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어떤 삶을 그리고 갈 거냐 삶이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운동시설들이나 운동시설들을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시니어 하우징이어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시설들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 더는 이제 일종의 라이프 미션 혹은 일본 말로 하면 이키가이예요. 네. 나의 존재 이유. 이 존재 이유가 달성될 수 있는 공간인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미술을 하고 싶었어. 꿈으로. 그러면은 이 미술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인가? 근데 그 과정에서 나의 신체 레벨은 처음에는 건강했겠지만 점점점 떨어질 거잖아요. 즉 네가 살기 위해서 이제 의식주 혹은 생존을 위한 간병과 요양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열고 싶은데 미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저 아틀리에까지 내려가기 불편해. 그 라이프 큐레이션의 역할을 해야 맞아요. 되는 거겠네.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존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젊은 분인데 이렇게 그 80대 노인보다 더 노인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경로는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네. 2편에서 이어집니다.